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검찰청 앞에 가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도망가고요. 청와대는 또 화들짝 놀라서 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의 내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아주 세게 빼들었습니다. 오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무려 60명이 넘게 갔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에서 이 정도의 전투력을 보인 것은 별로 최근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6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검찰총장을 갔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은 피했습니다. 네. 이미 사전에 간다고 이야기했는데도 피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검찰청장 도피 사건이다. 도피 사건.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전 지금 이게 이 문무일 검찰총장과의 만남이 불발되고 난 뒤에 논쟁이 되면서 이게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가 만약 계속 굴러간다 그러면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블랙리스트가 아주 눈덩이처럼 커질 거예요. 아, 눈덩이처럼. 네. 네. 우리가 며칠 전에 한 거 예. 기억나시죠?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굴러가는 꼴을 보니까 여러 명 다치겠다. 그렇죠. 여러 명 감방 가겠다. 예.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의 형사 6분가요? 어쨌든 부장검사가 주진우입니다. 네. 주진우. 주진우.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네. 어쨌든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가 수사를 참 제대로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미 언론 보도되는 걸 보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취임한 직후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공공기관 임원들 갖다 쳐낼 준비를 했고, 마음에 맞는 청와대에서 지정하는 어떤 캠코더 인사를 내려 꽂는 작업을 한 것 같아. 이런 네. 의혹의 문건을 검찰이 갖고 있다.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컴퓨터에서 폴더에서 발견됐다. 뭐 이런 등등해서 굉장히 이제 갈 때까지 갔다. 네. 또 김은경 전 환경장관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출국 금지당했습니다. 네. 조만간 재소환한다고 합니다. 어허. 이런 와중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동부지검이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 예.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라는데 이 말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겁니다. 심각한데요. 예. 자, 26일 원내대책회의 오늘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수사에 어떻게 개입하려고 시도했는지 답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검찰총장 만나러 문무일을 만나러 간 겁니다. 예. 문무일은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동부지검 검사와 관련해서 그 같은 발언을 했다.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그러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즉각 춘천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국 수석은 이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조국 수석은 이런 말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없다고 한다. 본인이 확인한 게 아니라 예.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가짜 뉴스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다. 자,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검증 들어가야 됩니다. 비공개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렇다면 들은 기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출입 기자들이기 때문에 또 출입처에 대해서 뭐 보호해줄 수도 있습니다.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그렇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누군가는 양심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야, 통제가 안 된다. 이거 네. 사법농단이군요. 검찰을 갖다가 쥐고 흔들려고 하는 조국 수석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가 아주 저질스러운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조국 수석은 지금 촛불 정권이라 그러고 자기가 서울대 교수일 때는 박정희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검찰 비판하는 발언을 했던 사람이 본인이 대한민국 검찰을 통제할 어떤 집단, 자기 수하에 있는 집단으로 본 거 아닌가. 이야. 만약 이런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이래 왔다 그러면 아마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통제를 하려고 한다? 민정수석이? 뭐 사실상 합니다, 대개 보면. 그렇지만 말을 한다, 그렇게? 건방지게?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이 말을 본인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한번 해야 될 겁니다. 내는 이 말 한 적 없다고. 거짓말이면 위정죄로 뭐 그렇죠. 처벌받든지. 근데 어쨌든 지금 누누이 말하지만
조국 민정수석은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만 합니다. 왜? 이미 진도가 나온 것만 봐도 서울 동부지검은 엄청 나왔어요. 상당히 진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진술도 확보했다 그러고 인사수석실에 보고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고 또 심지어 지금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비서관의 이름까지도 김모 비서관 이름까지 나옵니다 지금. 예. 그러면 계속 파고 올라가면 수석도 나오고 실장도 나오겠죠. 이제 어디까지 청와대 갈지. 압수수색 얘기까지 슬슬 나오고 아니, 있어요.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네. 이걸 안 하면 대한민국 검찰은 죽은 거죠. 죽었죠. 네. 그럼 뭐 다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서 무슨 이게 촛불 정부입니까? 자기들이 옛날 청와대에 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 국회의원 60여 명이 오늘 몰려갔습니다.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홍영표 원내대표는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네. 검찰 수사에 대한 한국당 주장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 제1야당이 검찰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실을 점거하고 그곳에서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기상천외한 일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의사당이다.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거 생각하면 정말 그러니까 가관이죠. 아니 이런 중대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네.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고 그러고 검찰을 흔들려고 했다는 거 사법농단 중에 농단, 아주 최악질의 농단인데 당연히 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행태들이 그렇게 보이니까 자유한국당이 세게 나갈 수뿐이 없는 거고 야당 아닙니까? 여당이 아니라. 그렇죠. 예, 야당이니까 당연히 한번 가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도망을 가요? 세상에 이건 진짜. 도피 사건이라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규정을 했는데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한국당에서 또 반박을 합니다. 우리가 간 데는 검찰총장실이 아니라 접견실이다. 웃기지 마라. 집무실에는 우리 들어간 적도 없다. 아하. 그렇지만 쟤들은 저쪽 애들은 아시죠? 뭐 김천시청이었는데 민노총 애들 그렇죠. 집무실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만 봐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간 곳은 접견실입니다. 접견실이 어디입니까? 만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누구나. 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도망쳤습니다. 이야. 무슨 수시간 동안 사라져버렸습니다. 국회의원 60명이나 갔는데 도망을 갔다. 또 간답니다. 나경원. 또 가야죠. 또 간다. 아예 거기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검찰청 무단 점거가 아니라 잠시 방문하러 기다린 겁니다. 접견실에서. 근데 도피해버렸습니다. 도피 사건으로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피 사건입니다. 네.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고요. 이거는 그대로 넘어갈 사항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잘한 것 같고 예. 조금 더 말이죠.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김태우 수사관을 지금 공익신고자 제보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국회로 다시 한번 불러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파악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취하고 말이죠. 네. 청와대와 관련돼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조국 수석을 국회로 불러서 진위를 파악하는 일까지 포함해서 할 일이 무지 많은데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압박, 프레셔를 가하니까 효과가 없는 건 아닌 게 오늘도 보니까 손혜원이 그 아버지 훈장 사건도 수사한다 그러고 네. 뭐 추가로 또 이제 막 배당하고 막 합니다. 네. 검찰이. 어쨌든 이렇게 압력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드러난 정도 그리고 동부지검이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국석이 만장에 비공개 간담회에서 동부지검 뭐 담당 검사가 통제가 안 된다.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거는 정말 뒤집어질 일입니다. 아, 정말 뒤집어질 일입니다. 아주 큰 일이 터졌습니다. 이제 뭔가 더 큰 일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람 불기 전에 눕는다. 아니 이거 나중에 정권 바뀌어서 우리가 한 일들이 다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야말로 검찰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말이죠. 정치검찰이죠. 뭐. 예, 정치검찰로 완전히 지킬 수뿐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저는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 이야기 다 소개해줬습니다. 네. 주장하시고. 네. 그렇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야당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너무 점잖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더욱더 압박을 가야 압박을. 되고, 예. 조국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드러내서 조국 옷 벗기고, 그 다음에는 아시죠? 예. 보내봐야. 그렇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조국 옷 벗기고 그 옷을 수감복으로 갈아입혀야 됩니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미북 대안이 뭐니 해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권이. 그거로 다 가리려고 하고 5.18로 다 가리려고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이 진실의 버튼입니다. 딩동댕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팍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모두 깜빵에 갈 것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 더 좋은 방송으로 거듭나는 신의 한수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